제 127화 혈천교의 만행 그리고 생마. 하늘의 동이 틀 무렵 단파는 그림 같은 전경이 드러났다. 동쪽에서 비춰오는 햇살은 숲과 들판, 그리고 단파 중심으로 가로지른 금강 등 신께서 만드신 그림과 같은 풍경이었다. 단파의 사녀는 그리 높지 않은 작은 동산이 꽤 경사가 높은 산이었고, 들판의 논들은 질서 있게 오와 열을 맞추어 경작되어 있었다. 이곳 단파는 과거로부터 사시사철 농사를 짓기 알맞은 기후로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으며, 사람들은 이곳 사천의 단파를 물맑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 사천의 무릉도원이라는 중원 한족의 말이 있을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오전 햇살은 여전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더욱 돋보이도록 부서져 내렸다. 푸릇푸릇한 들판을 홀로 걷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흑색 무복을 입은 자로 걷는 걸음이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가 흑색 무복을 입지 않았다면 그냥 딱 동네 한량처럼 보였으리라. 그는 본인의 무릎보다 조금 높이 오른 이름 모를 풀을 손으로 스치며 지나고 있었다. 바람은 미풍으로 그를 지나쳤고 그의 머리칼은 이 미풍에 약간씩 펄럭였으니, 그의 얼굴이 초절정 미남이지 않은가. 바로 유성문이었다. 부서져 내리는 햇살도 그의 관옥과 같은 얼굴로 수줍은 듯 그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비추며 사라질 뿐이었고. 이곳 단파는 내가 40여 년 전에 온 적이 있는데 여전한 모습이군. 그림같이 펼쳐진 논과 밭, 작은 동산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경사가 매우 높군. 성문의 혼잣말이었다. 그는 자연경관을 보며 매우 짙은 미소를 지었고, 과거 이곳에 왔던 일을 회상하며 즐거운 듯 콧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반 시즌 정도 이곳 들판을 걸었으니 들판은 매우 한적했고 지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랜 시간 원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또한 이곳 단파에는 수많은 소수 부족이 있어서 서로 간 싸움으로 사람들의 희생이 매우 컸지. 아마도 마을에는 젊은 남자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을 지나는 이가 전혀 없구나. 성문은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매우 푸르렀으나 동쪽 끝으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 한 시즌 정도 지나면 비가 올 것 같은데 나는 작은 동산에서 천연 동굴을 찾아 비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 해는 중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문은 어찌 비가 올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인지. 이때 하늘에는 조금 커다란 새가 등장했고, 유성문의 눈빛은 황금빛 이체가 스치듯 사라진다. 하늘에 떠있는 새는 커다란 새였지만 하늘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눈에는 어떤 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문의 두 눈에는 이 새의 정체가 명확했으니. 혈응이라. 후후후후. 이제 이영이 나에게 천리향을 묻혀 혈응을 통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인가?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펄럭 펄럭 펄럭. 새. 붉은색 매였다. 이 새는 하늘을 날다가 유성문을 발견하고 쇄도하였으니 바로 성문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펄럭 펄럭 펄럭. 슈슈슈슈 척. 성문은 우수 팔을 내밀었고 이 붉은 새는 날아와 바로 유성문의 팔에 앉았다. 기야 기야. 알았다고. 이제 그만 울어라. 나를 찾아 천리 길을 날아왔다고. 후후후후. 녀석, 너를 위해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겠다. 참으로 고생했구나. 성문은 혈응의 소리를 들은 후 혈응에게 이런 말을 하며 혈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약속이나 된 듯 혈응 발에 묶여있는 작은 통을 풀어 통을 뒤집어 본인의 손에 작은 통에 담긴 서신을 꺼냈다. 어디 보자. 녀석, 내 이름이 혈아구나. 혈아는 잠시 땅으로 내려와 앉거라. 푸드덕. 녀석,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이영이 나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 혈응을 잘 훈련시켰군. 녀석들, 나를 찾기 위해 내 몸에 천리향을 뿌렸단 말이군. 후후후후. 성문은 이영이 보낸 서신을 펴보았고
한동안 그 서신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유성문은 동쪽 하늘을 보았다. 그는 한동안 계속해서 동쪽 하늘을 응시했으며 이 영은 이미 성도에 도착했군. 청해성과 신강은 이미 안정되었다면 좋은 일인데.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동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논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허허, 성문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우선 혈응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허기를 해결한 후 동쪽에서 날아오는 이 비릿한 향기를 확인해야겠다. 성문은 고개를 내린 후에 혈응을 보고 혈아는 나를 따라오거라. 기야. 좋군. 울룡 대팔식. 유성문의 신형은 공중으로 비상했다. 바로 곤륜파의 울룡 대팔식이란 고명한 신법이었다. 그의 신형은 무릎을 구부리지 않으며 무탄력 신법을 펼쳤으니 그의 신법이 얼마나 고명한지는 이를 보고도 쉽게 가늠할 부분이었다. 푸드덕. 물론 성문을 보던 혈응 또한 격하게 날갯짓하다가 날아올랐고 혈응도 신속하게 성문의 신형을 쫓았으니 신령 선부, 용유차미, 신령 파미, 울룡 삼현, 운용 무쿵, 용미 초풍, 용비 구천, 철령 둘인. 성문의 신형은 그림과 같이 창공을 가르고 있었으니 그의 신형은 황금빛 금룡이 구름을 뚫고 유영하는 모습과도 같았으며 이에 혈응도 최고 속력을 내어 성문의 뒤를 쫓으며 동쪽 하늘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곳에서 황금빛이 번쩍하였다. 검은색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살타는 냄새인가? 매우 고약한 냄새가 주변을 덮고 있었는데 관도대로에 우마차가 지나고 있었다. 관도대로 양옆에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이 관도대로 끝 매우 먼 거리였지만 그곳에는 검은색 구름이 오르고 있었다. 간혹 지나가고 있었던 우마차는 무엇란 말인가? 기이쿠르르. 우마차를 몰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분명히 관부 포졸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들은 얼굴에 면사를 하여 두 눈만 멀뚱멀뚱 끔뻑이며 정면만 응시하며 마차를 몰고 있었다. 기이쿠르르. 두 명의 포졸 중 고삐를 잡고 있었던 인물은 어라, 장포졸, 저기를 보게. 내가 잘 못 본 것인가? 고삐를 잡고 있었던 포졸은 우수를 들어 본인의 눈을 쓸었다. 포졸,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기 전방을 보시게. 사람이 관도대로를 걷고 있네. 그럴 리가 있나? 이 관도대로는 지금 통행금지 명령이 떨어진 곳인데 말이야. 이곳으로 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 현의 혈령인 지연 대인의 지엄한 명령으로 옥에 갇히게 되네. 그런데 이 길을 올라 화장터로 오르는 자가 있을까? 허허, 저기를 보게. 내 눈이 잘 못 되었나 보란 말이게. 고삐를 잡은 포졸의 손가락 끝을 다른 포졸이 보았다. 허허, 정말 한 사람이 관도대로를 오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응? 장포졸이란 친구는 관도대로를 걷고 있었던 흑색 복장의 신형을 보았다. 정말이군. 자네의 말대로 화장터로 오르는 인물이 있어. 그것 보게. 이 마당에 자네에게 내가 허원하겠는가. 이랴, 어서 가자. 고삐를 잡은 여포졸이란 인물은 고삐를 한번 흔들어 마차를 끄는 소들로 속력을 내도록 하였다. 허허, 도대체 이 우마차는 무엇을 실었는지. 새끼를 꼬아 만든 쌀 가마니 같은 것들로 덮여 있었는데 이 가마니에 사람이 손과 다리 등이 삐질삐질 튀어나왔으니 이 우마차의 정체가 기이쿠르르 쿠르르르르. 기이쿠르르 쿠르르르르. 와!
검은색 무복을 입은 자 옆에서 우마차를 세운 여포졸은 그대는 무엇 때문에 화장터를 오르고 계시오? 검은색 무복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돌려 우마차에 타고 있는 포졸을 보았다. 역시 유성문이었다. 그는 짙은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께서는 고생이 많소. 그대가 걷고 있는 이곳은 일반인에게 출입을 금하는 곳이오. 그런데 어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소? 분명히 이곳까지 오려면 4100호소에 나오는 군병에 의해 여러 번 통제받아야 하는데 말이오. 후후후후. 저는 이곳을 오갈 수 있는 통행증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일반인이 아니오. 아니, 일반인이 아니란 말이오. 나는 응천부에서 나왔소. 응천부란 말이오. 강소성 강소, 집경로에 있는 응천부를 말하는 것이요. 후후후후. 그렇소. 두 사람 포졸은 안색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중앙정부에서 나온 고위 관직을 가진 인물이란 말인가. 그런데 어찌 이리 젊고 잘생겼단 말인가. 그냥 우리 사천성도 호족 집안의 귀공자와 같군. 여포졸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다. 괜히 사람을 잘못 건드렸나 싶었다. 이때 그렇다면 공자께서는 통행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유성문은 가슴에 손을 가지고 가져가 가슴 속에서 하나의 붉은색 첩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장포졸에게 첩지를 주었다. 성문이 내민 붉은색 종이를 받아서 들어 읽어 내려갔다. 그 붉은색 종이는 간단한 통행을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연의 수인이 찍혀 있었다. 아, 공자께서는 이 관도 대로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이 있군요. 그리고 명확하게 지연 대인의 수인이 있으니 말이오. 돌려주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자께서는 매우 젊으신데 응천부의 관원이시오? 그렇소.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매우 은밀히 수행하는 직분이라 신분을 밝힐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이 자는 응천부에서 파송된 인물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매우 신분이 높은 인물일 것 같은데 괜히 잘 못 건드린 것은 아닌지. 여포졸이란 인물은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복장을 보니 두 분은 이곳 지연의 포졸이신 것 같은데 나도 화장터에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우마차에 나를 좀 태워줄 수 있겠소? 아, 공자께서는 오르시오. 이 우마차의 자리는 넉넉합니다. 고맙소이다. 성문은 장포졸의 말에 짙은 미소를 지으며 우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우마차는 즉시로 출발하였고 화장터로 출발했다. 일각의 시간이 지났고 기이쿠르르 기이쿠르르 쿠르르르르. 와! 검은 연기와 시체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다. 수많은 시체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아니, 공자께서는 연기와 이러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얼굴에 면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체 더미는 역병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괜찮소. 이런 연기도 역병도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소.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혹시 응천부에서는 이 역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아낸 것인가? 두 명의 포졸들은 조금 놀라는 얼굴이었다. 아, 그리고 어서 여기 있는 시체들을 불타는 곳으로 던져넣고 속히 돌아가시오. 앞으로 이곳 화장터는 그대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오. 나는 이곳을 좀 조사하다가 마무리하고 가려 하오. 아, 알겠습니다. 두 명의 포졸은 왠지 모르게 유성문의 명령에 수긍했다. 성문의 음성은 왠지 모르게 알 수 없는 권위가 있었으니 말이다. 포졸 두 사람은 신속하게 시체들을 나르고 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성문은 이 화장터를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천천히 걸었던 성문은 내 생각이 맞는구나. 단파 화장터는 그냥 단순하게 역병에 죽은 이들의 화장터가 아니다.
이 검은 연기는 마문밀기였어. 허허, 마문밀기, 그렇다면 혈마혈족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그 아수라 혈기란 말인가? 도대체가 성문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역시 밀문조화전에서 만나 혈마 소강자는 이 아수라 혈기가 계속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하였는데 정말이었군. 처음에는 폭멸마인으로 이제는 역병의 한 모양으로. 이곳은 현재 아수라 혈기에 연공연단하는 녀석들이 있을 것이다. 일단 포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연에게 이곳의 통제는 내가 한다고 말해 놓은 것이 좋은 결정이었군. 성문은 빽빽한 검은 연기를 유심히 보았고 대부분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으나 일부 연기가 갈라지며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곳을 유심히 보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